우연히 길을 걷다 마음에 드는 공간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마음에 쏙 드는 공간을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 아마 여러분도 하나쯤은 갖고 계실 텐데요. 아, 다음에 친구랑 꼭 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아니야, 여긴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고요. 아무리 예쁜 장소도 혼자 가면 감흥이 덜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유음타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일 즐겁고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그 행복한 시간을 함께 오래오래 느껴봐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 나에게 사랑을 건네준 사람.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OST로 정말 유명한 곡이죠. 와불의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원곡은 강수지 씨가 불렀었죠. 워낙 유명한 곡이라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했는데 저마다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좋은 노래가 많지만 90년대 전후가 우리 음악사에서 황금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트롯부터 락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사랑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응답하라 시리즈는 저도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오프닝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과 유익한 우리 지역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정답은 바로 무궁화입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뭔지 맞히는 게 문제였는데 별도 힌트가 필요 없는 아주 쉬운 문제였죠. 커피 쿠폰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도 뉴음타 가족을 위해 한디가 퀴즈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방송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 라디오를 듣고 애청자인 크로노스 카이로스 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여부 비공개 소식을 보니 아직도 지방자치가 나아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글로컬 이야기 중 꽃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안치환 가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생각나게 합니다. 다음 방송 때 꼭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 정말 꼼꼼히 끝까지 들어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억해놨다가 엔딩곡으로 꼭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커피 쿠폰도 챙겨드릴 테니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님, 뉴음타 참여하기 코너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첫 순서는요, 한 주간의 경기 인천 지역 이슈 중 유익한 뉴스만 골라 전해드리는 순상뉴스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세용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세용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뭐 한디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는데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옷을 좀 얇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근데 이세용 기자님은 좀 그래도 시원하실 저는 뭐 머리는 시원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첫 소식은 어떤 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상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사는 지역 따라 최저임금 달라진다입니다. 오. 중부일보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우택 의원이 지난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던 최저임금 인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뭔가요? 예, 정 의원은요, 그 최저임금을 지역 사정에 따라 책정해 소외 지역의 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취지라고 전하면서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실시되면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 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최저임금을 높이면 그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법의 취지처럼 지역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부작용을 걱정하는 그 목소리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면 오히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임금만 상승할 것이라면서 소외 지역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의 역행에 오히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경기도 내 각 지자체는 그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도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활임금이란 물가나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서 그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자는 개념의 임금 체계입니다. 그 가계 지출, 뭐 소득, 상용, 비상용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 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산정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최저 임금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됩니다. 그런데 이 생활 임금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네. 예를 들면 화성시의 재정 자립도는 61.1%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화성시의 생활임금은 11,090원입니다. 네.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13.9%로 가장 낮은 동두천시의 경우 생활임금은 10,070원이었습니다. 약 한 1,02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있네요. 네. 통계를 보니까 인구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합니다. 물론 재정 자립도가 낮아도 최저임금 책정을 무조건 낮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자영업자나 기업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이달 말 만나이 통일, 술, 담배 팔 땐 연나이입니다. 어머나 가장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저도 뭐 이제 술 살 때 신분증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현대는 신분증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불쾌하네요. 네. 불쾌합니다. 저 동안이잖아요. 누가 보면 고등학생인 줄 알아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시네요. 알겠습니다. 빨리 뉴스 먼저 전해주시죠. 네, 그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우리나라 행정사법 분야에서의 나이 계산법이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그 일명 한국 나이로 알려진 그 새는 나이와 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도 함께 혼재돼서 이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저는 지금도 좀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은 그 일반 음식점이나 또 편의점, 뭐 슈퍼마켓 점주들께서 특히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성인들에게 팔 수 있는 기호식품, 그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이겠죠. 이것들에 대한 판매 연령 기준이 확실치 않아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렇겠네요. 실제로 만 나이로 통일되면 어떤 분들은 2살까지도 어려지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2살 어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네. 기분은 좋아요. 네. 그러나 또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만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판매 연령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관련 법률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할 때는 그 만나이 통일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적용됩니다. 네. 이 두 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현 시점에서 만 19세가 아니더라도 올해 어느 시점에 만 19세가 된다고 하면 이 법에선 청소년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만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점주들께서는 2004년 이전 출생자들에게만 술하고 담배를 판매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깔끔하네요. 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슈퍼나 음식점을 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요,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4년생이면 저랑 몇 살 차이일까요? 얼마 차이 안 나네요? 20살인가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요?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순상뉴스 마지막 소식은요. 무인점포 주홍글씨 이대로 괜찮나 절도시민 얼굴 공개 찬반입니다. 맞아요. 요즘에 무인 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저도 가끔 들러서 물건을 사거나 또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네. 하는데요. 근데 갈 때마다 여기 정말 절도에 취약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실제로도 무인점포 절도 행각에 대한 뉴스는 아마 무수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종업원이 상주하지 않고 그런데 물건들은 다 외부에 나와 있으니까 절도 범죄에 매우 취약한 것인데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물건뿐만 아니라 그 키오스크 안에 있는 현금도 노리는 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사실 그 사람이 있으면 무인 점포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유지비도 많이 들고. 점주들은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그 사실 점주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이라는 것이 그 다양한 각도의 매장 내부에다가 CCTV를 이제 많이 설치하고 또 범죄 장면을 최대한 많이 아니면 또 자세하게 기록한 뒤에 이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뿐인데요. 네. 그런데 그 최근 일부 피해 점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절도 범죄에 대응하고 있어서 작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 어떤 논란이죠? 네, 그 기사를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11일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절도 피해를 입은 인천의 무인점포 점주들이 가게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중부일보 취재진이 직접 가봤다고 합니다. 그 무인점포를 찾아가 봤는데요. 가게 유리창에는 그 절도 혐의자들의 얼굴 사진이 그 빼곡히 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사진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모자이크 처리도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사진 속 얼굴을 보면 그 혐의자들의 성별이나 나이대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특히 옷차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직업들도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뭐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범죄 혐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법조계에선 타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가 법적 다툼으로 이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 변호사 이수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인 이수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요, 범죄라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 제307조 1항에 의거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또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법과는 상관없이 시민들의 정서도 중요하잖아요.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이게 사실 절도 범죄 혐의자의 얼굴을 이제 공개하는 내용을 두고 그 자영업자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조금은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중부일보와 인터뷰한 자영업자는 경찰에 신고해도 소극적으로 처리한다면서 얼굴 공개는 그 점주들이 절도범을 직접 잡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무인점포 점주들의 행위에 공감을 많이 표시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그 뉘앙스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절도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그 직접 잡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징벌적 의미가 큰 것 같다면서 그 흉악범도 아닌데 혐의자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조금 과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양측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사후 처방이긴 해도 한 자영업자의 말처럼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 준다면 피해 점주들이 법적 소송까지 감수하면서 억울함을 표현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처리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상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이세용 기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페퍼톤스가 부릅니다. 공원 여행. 오른쪽 골목이 보여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산책하면서 듣기 딱 좋은 노래였는데요. 여러분도 산책 좋아하시나요? 저는 집 앞에 걷기 좋은 공원이 있어서요. 매일 아침 제가 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저희 강아지 또롱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이렇게 새소리도 찍찍찍찍찍 들리고 뭔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간단하지만 확실한 나만의 기분 전환법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렇게 산책하거나 조금 뛰거나 이럴 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물도 필요 없고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주니까 요즘에는 산책이 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과 연관된 아시아 문화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주는 김용국의 글로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글로컬 스토리텔러 김용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잘 계셨죠? 예, 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는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예, 사실 그 5월 달에는 그 어버이날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날짜가 지나긴 했지만 6월에도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념일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야기만 나와도 눈물샘이 확 자극되는 주제인데 여러분도 오늘 눈물샘 틀어막고 잘 또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머님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분이 나는 떡을 썰 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라고 했던 우리 한석봉 선생의 어머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경기도를 대표하는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또 한석봉의 어머니시죠. 네. 뭐 지금은 이제 뭐 개성이니까 경기도 땅은 아닙니다만은 네. 옛 경기도 땅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분이 아마 한석봉 어머니이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석봉은 이제 글 공부를 하기 위해서 10년간 절을 들어가는데 네. 어느 날 문득 3년도 안 돼서 아들이 찾아온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니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3년 만에 돌아올 자식이 있을까요? 뭐 10년을 계획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을 열어보니 역시 한석봉이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3년을 10년처럼 공부했다. 네. 그러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 확인을 해봐야죠. 하려면 네.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사가, 그렇죠. 이 명대사가 예. 이런 상황에서 나왔던 거군요. 그러니까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아. 해서 이제 불을 꺼놓고서 네. 경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어머니의 떡은 한결같이 고르게 쓸려 있는데 한석봉의 글씨는 삐뚤빼뚤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 이것은 그 남자가 자기의 목표한 바가 있는데 제대로 성취를 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 밤으로 아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한석봉의 어머니도 가슴이 메어졌겠지만 네. 그러나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밤으로 아들을 돌려보냈다고 하는 거죠. 그 한석봉 선생도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그죠? 집을 그렇죠. 찾아오셨을 텐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약간 민망하셨겠어요. 어머니가 그립기도 했겠지만. 네. 예. 어쨌든 또 이렇게 강인한 어머니의 정신을 또 볼 수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자식에 대한 교육하면은 맹자 선생님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맹자 어머님, 그죠? 예, 그렇죠. 맹자 어머님도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맹모 삼천지교의 삼천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아마 이걸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천자는 옮길 천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도를 옮기면 천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듯이 이제 3번을 이사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던 데는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뭐 살림이 뭐 비난했거나 이런 것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 근처에 사니까 맹자가 맨날 네.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모습.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곡소리만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뭔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옮겨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사 간 곳은 장터였다고 합니다. 네. 시장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골라.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또, 이제 맨날 호객행위하는 거, 뭐 이것만 또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맹자의 어머니가 생각을 했겠죠. 네. 야,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구나. 이 아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주변의 것을 이렇게 보고 따라하니 이제는 얘를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시키려면 서당 근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사를 간 곳이 서당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서당에서 들리는 소리 하늘천 따지 그죠? 그런데 이제 맹자는 아마도 맹자왈 공자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맹자를 오늘날 우리가 그 추앙하는 큰 스승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부모님들이 좋은 학군 이런 걸 되게 따지잖아요. 예, 맹모 그렇죠.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죠? 아마 그런 영향도 있어서 우리가 흔히 파락군 하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영향이 어느 정도 있나 봐요. 그죠? 아무래도 없진 않겠죠. 뭐 좋은 환경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만드는 게 맹자의 어머니와 한석봉 어머니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인성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겸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중부일보 이 라디오 스튜디오 근처에서 공부하면 되게 말 잘하는 아이가 탄생하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예. 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 어머니들 얘기만 했으니까 또 이제 아버지들 이야기도 그럼요. 좀 해야지. 아버지들이 그 섭섭해 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파더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파키스탄의 인권 운동가인 말랄라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파키스탄은 이슬람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말랄라의 아버지는 자신의 누나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호적에도 등재되지 못하는 것을 늘 가슴 아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랄라를 낳자마자 아버지인 지우 아디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80년대 영국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그 여전사로 그리고 자유의 수호자로 활동했던 말랄라이라는 인물을 보고 네. 우리 딸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말랄라라고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네. 그동안 여성들이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남학생, 여학생들이 서로 편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다고 해요. 이런 영향인지 말랄라는 네. 아주 잘 자라났어요. 잘 자라나서 결국 그 인권 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성의 교육권이라든가 여성의 평등이라든가 뭐 이러한 인권 운동가로 자라났는데 사실 체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슬람 체제에서 여성이 교육에 접근하는 것도 그런데 인권 운동을 하는 특히 여성의 인권 운동을 하는 것이 네. 곱게 보였을 리가 없어요. 그쵸. 15살이 되는 해에 매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요? 2012년이었는데 네. 당시는 텔레반 병사의 총에 말랄라가 맞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죽음의 경계에 섰겠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결국 내가 내 딸을 이렇게 사지에 내몬 것이 아닌가라고 네.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내도 참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나 때문인 것 같다고 자책을 하자 아내가 당신 탓이 아니에요. 당신은 대의를 위해서 나섰고 목숨까지 내놓고 진실과 평화와 교육을 위해 투쟁했어요. 우리 딸은 아빠를 본받아 당신 뒤를 따를 거예요. 두 분이 다 옳은 길만 걸었으니 신이 계시다면 신께서 보살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와.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어머님도 너무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아마 등짝 스매싱. 그래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딸을 말랄라를 그렇게 용감하고 침착하게 키워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한 일 대신에 저에게 하지 않은 일을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딸의 날개를 꺾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무엇을 해줘? 교육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머 너무 소름 끼쳐요. 그렇죠. 너무 멋있으시다. 이게 이제 같은 말인데도 네.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날 수 있게 딸이 날 수 그렇죠. 있게 그냥 그렇죠. 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는 수상자가 어머 됐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온다. 결국에는 예.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딸을 키워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이제 2014년에 결국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사실 아버지로서 이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딸을 교육시키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었죠. 박사님도 딸이 있으신가요? 예. 딸이 2명인데 네. 첫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무렵에 네. 다행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인근의 인권단체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걸 열었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그걸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네. 찾아가서 등록을 하고 어머머 역시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 제 2의 말랄라 탄생하는 게 아닐까 기대를 해봅니다. 글쎄요. 네. 또 다른 아버지. 예, 그래서 네. 이제 다음은 그 미국에서의 사례인데요. 네. 딕 호잇과 릭 호잇은 부자 관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들인 릭은 태어날 때부터 네. 태출을 목에 감고 나왔대요. 어.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12살이 될 때까지도 움직이질 못하고 말도 하질 못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 아이가 뭔가 자기의 표현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내 아들이 뭔가를 표현하고자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꽤 거금에 특수한 컴퓨터를 들여놓고 아들이 뭔가 컴퓨터를 통해서 반응하게끔 했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뭐 머리를 좀 움직인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었던 이야기는 있으니까 뭐 mother, father, 엄마, 아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처음 컴퓨터로 쓰는 글씨가 어머니나 아버지 이런 글자일 줄 알았대요. 네. 그런데 의외의 글자를 썼답니다. 무슨 글자죠? 그건 뭐였느냐면은 고 브루인즈라는 얘기를 썼는데 네. 브루인즈가 뜻밖에도 당시에 보스턴 지역에 있었던 아이스하키 팀이었답니다. 어머머머. 이 릭은 그 보스턴의 아이스하키 팀의 경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마냥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아이의 생각을 듣기 위해 그렇죠. 그렇게 또 했는데 그런 그렇죠. 문장이 나왔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이스하키 경기를 가서 관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살이 되던 해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 저와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와. 물론 달리기를 할 수 없었겠죠. 네. 그러니까 휠체어에 태워서 아버지가 끌고 그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와, 너무 멋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런 대회에 나와서 우리를 좀 귀찮게 하지? 네.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로서 또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릭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나의 전부이고 아버지는 내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이었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도 네가 없었으면, 아들이 없었으면 나도 해내지 못할 일이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과 그 심정을 이해했던 아버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가정의 달은 지났지만 6월 15일이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에요. 그렇군요. 우리는 이러한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노인이 됐는데 사실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번 참에 좀 어머니 아버지들이 노인이 되고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노인 학대의 날 이것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단어는 날개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아버지는 우리의 날개다. 그렇죠. 그렇죠. 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날 수 분들. 있도록 해주시는 존재다.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 지났지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년 내내 우리 부모님께 또 전화 한 통화라도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따뜻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김용국의 글로컬 스토리,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른이 돼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함께해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나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래죠. 싸이가 부릅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아버지 듣고 올게요.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한 아.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 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
세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 만드는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퀴즈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움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쏜다. 오늘의 문제는 김영국의 글로컬 이야기에서 소개된 명필로 유명한 조선시대 학자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힌트 드릴게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라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퀴즈 참여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6월 15일 뉴움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고요. 퀴즈 풀고 시원한 아도 받아가세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뉴움타가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움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요. 노래도 직접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곡은 언제나 뉴움타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어느새 마칠 시간이 왔네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역시나 오늘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디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히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한지였습니다. 안녕.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두르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면